마곡지구 빌딩이 있는데 거기 4층에 마곡지구 감리단이 있었대요. 거기 그 직원이 퇴근하기 위해서 계단을 이제 내려가는 중이에요. 중간쯤에 딱 서가지고 담배 한 대 딱 피고 있는데 쿵 하는 소리가. 그리고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이렇게 이미 사망했어. 그러고 무엇보다도 보니까 몸통 부위에 출혈이 엄청나게 많아. 그럼 몸에 뭐 계속 찔린 거예요? 7번 늑골골절을 자르면서 관통해버렸어요. 이 찌르는 사람의 압력이 상당히 세다는 얘기예요. 경찰 아마 이때부터 거의 킬러 수준으로 봤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 네. 151회예요. 2014년 3월 20일이에요. 19시 20분경. 그 시간경에 그때 마곡지구 재개발 현장하고 인접해 있는 그 빌딩이 있는데 거기 4층에 마곡지구 감리단이 있었대요. 그 직원이 19시 20분이니까 퇴근 시간 좀 늦었죠. 그렇죠. 퇴근하기 위해서 계단을 이제 내려가는 중이에요. 중간쯤에 딱 서가지고 담배 한 대 딱 피고 있는데 쿵 하는 소리가. 뭔 소리지? 사람이 떨어졌네. 그리고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이렇게. 네네. 그랬더니 도로 쪽에서 한 중년의 남자가 비틀비틀하면서 도로 쪽을 좀 향해서 걸어가더니 네. 그대로 그냥 팍 떨어지는 게 보여요. 이 남자 한 20m도 채 못 가고 힘없이 그냥 벚꽃 골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1차 공격받을 때 쿵 하고 한번 쓰러졌다가 맞아가지고 공격한 놈이 도주하고 나니까 일어나서 나름대로 조금 걸어가다가 또 그대로 나가 떨어진 것 같아요. 119가 출동해서 딱 보니까 이미 사망했어. 주로 공격한 거는 보니까 턱하고 입 쪽이에요. 피도 많이 나고 있었고, 그러고 무엇보다도 보니까 몸통 부위에 출혈이 엄청나게 많아. 그럼 몸에 뭐 계속 찔린 거예요? 낙하혈흔이 있었어요. 낙하혈흔도 아까 쿵 하고 쓰러졌다 일어나서 20m 걸어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뚝뚝뚝 떨어져서 그 20m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낙하혈흔이 일정한 간격으로 쭉 이어졌다. 그래서 그걸 역으로 따라가 보는 거지. 사람이 쓰러진 데서 낙하혈흔을 따라서 역으로 가 보니까 모퉁이에 있는 그 상가 건물하고 이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가 건물에 이 사람의 근거지가 있을 가능성이 많죠. 피해자. 최초 현관에서 공격을 당한. 그리고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시신 놔두고 막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데 바지 주머니에서 윙 하는 소리 들려요. 휴대폰이 그게 받았죠, 경찰. 내친 김에 아마 이제 다 본 것 같습니다. 지갑하고 그대로 있고요. A씨 59세 양천구에 거주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바로 경찰이 가족 탐문했겠죠. 가족. 그리고 주변도 탐문해보고 그 다음에 그 상가 건물 현관 중심으로 해서 현장 감식을 할 수밖에 없고 다음날 이제 이런 경우는 또 정밀 감식 또 해요. 폴리스 라인 쳐놨다가 다시 합니다. 밤 시간에는 아무래도 못 찾거든요. 그런데도 뭐 특이점 발견 못했고 이 사람은 정상 퇴근했던 걸로 그건 추정이 되고요. 현장에서 얼마 안 떨어진 교회 앞 옆에 공터가 있대요. 그 쓰레기 더미가 막 이렇게 있대요. 거기에서 칼을 발견해요.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검정색 페인트로 도색을 했더래요.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 수제래요. 수제로 제작하는 거래. 이게 수제로 제작되는 칼인데 판매되는 칼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칼도 감정을 했겠죠. 그 칼이 사용되는 지점이 빤해요. 빤하지 뭐. 한 100개 미만을 만들기 때문에 그 동네에다가 거의 팔아요. 그렇죠. 그게 뭐. 그래서 그거는 또 찾기는 쉬워요. 금방 찾아낸 겁니다. 이거. 고생을 했겠대요. 한 70자루를 제작했다고 그러네요. 70자루를. 인터넷으로 간 거는 찾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구입량이 다 있어요. 노점상을 통해서 판매되면 그건 어려워요. 모르지. 현금 5,000원. 그 바람에 아마 구입자 찾기는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부검 들어갔습니다. 부검으로 가야겠네. 목 앞에 있는 그 두 개의 자창이 있는데 이게 척추동맥을 관통해 버렸다는 게 이게 관통한 거예요. 이 뒤에까지. 그리고 명치 왼쪽 자창이 있어요. 명치 왼쪽. 거기 7번 늑골골절을 그 자르면서 관통해 버렸어요. 일반적으로 갈비 사이를 통해서 그 칼이 관통되는 경우도 흔치 않아요. 이 찌르는 사람의 압력이 상당히 세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칼을 많이 써보거나 아니면 그 어떤 이 순간적인 힘을 몰아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경찰 아마 이때부터 거의 킬러 수준으로 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청부살인 쪽으로 확신을 거의 둬야 돼요. 그럼 이제 주변 탐문을 하는 거죠. 피해자 중심으로 가해자 모르는. 피해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예요.
현재는 이 사람 저 신용불량자입니다. 사업을 근데 하시는데 신용불량.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이 사람은 수백억 규모의 도시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기하려고 새로운 건설사를 만들었대요, 조그맣게. 네. 그리고 이제 마곡지구 재개발공사 그 시행사로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조합하고 또 이 사람이 갈등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렵죠. 그러면 이제 경찰이 수사할 거리가 엄청 많아. 조합원, 조합장 다 조사해야 돼,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왜 그러면 조합원하고 조합장하고 문제가 생겼냐. 자기가 재개하려고 시행사 차고 들어가려고 거기 사무실 내고 거기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예치금 4억을 못 낸 거야, 이 사람이. 그거 못 내니까 조합에서 다른 시행사 선정하고 내쫓아버린 거지, 이 사람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제 조합장하고 마찰이 있었던 거예요. 이 조합장은 제1용의자. 그리고 조합장하고 싸우는 거 본 사람도 당연히 있을 테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조합장은 용의자 선상 1호로 올라간 거고요. 네. 그래서 조합장 막 그 휴대폰 까고 압수수색하고 다 했나 봐요. 또 기지국 위치를 딱 보니까 그 조합장이 그 현장 주변이요. 그러면 조합장 유력한 용의자잖아요. 범행 시간대에 그 주변에 있었으니까 같은 기지국에. 네. 뭐 했어? 네. 이걸로 쪼갰겠지, 속된 말. 네, 네. 근데 이 조합장 얘기하는 거. 나 토지주한테 도장 받으러 댕겼어. 재개발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못 한 것 같고요. 네. 조합장 일단 네. 털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합 성무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도 통화내요. 금융계좌 뭐 이런 거 다 까는 거지 뭐. 근데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영향가 있는 어떤 그 단서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CCTV죠. 아, 그러네. 네. 범행 시간대에 현장 주변 CCTV 120대 다 이제 그 백업하죠 다 하고 그다음에 그 시간대에 그 주변에 지나간 버스 네. 그 블랙박스 있잖아요. 네, 그거 네. 다 확보. 공적 지점을 다이렉트 리피치는 120대 중에 단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가장 그 이제 전용대로. 영향가 있는 거 하나 나온 게 네. 19시 16분경에 네. 어두운 색 상하이를 착용하고 모자를 착용한 남자. 유력한 그 사람이 골목 안에서 나오는 게 나와요. 네. 점을 이제 확대하고 선명화 작업해가지고 보니까 어두운 색 상하이 나온 거예요. 쉽게 어두운 얘기해서. 상하이. 이렇게 까고 연장에다 보니까 방범용 CCTV에서 딱 하나 뭐가 나오는데 비슷한 저명태 그 남자 그 사람 비슷한 옷차림의 남자가 자전거 타고 가는 모습이 발견. 자전거 타고 타는 가는 거. 예. 그리고 근처 주차장에 그 자전거를 세워놓는 게 버스 블랙박스에 또 나와. 자전거를 타고 나온 사람이 현장 주변하고 이어지니까 유력한 용의자인 거예요. 배회한 건 맞는 거예요. 네, 연장 또 빠진 게 없는지 저명대라도 찾아야 되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이걸 한 달 CCTV 분석을 한 달 동안. 이 범행이 아까 일어난 거는 3월 20일 네. 오후잖아요. 오후. 네, 네. 근데 오전에도 이 현장 동네를 자전거 탄 남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전거 타고 네.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한 게 나왔어. 그러니까 당일날 거 그 전날 거 전부 다시 하죠. 그랬더니 3월 3일부터 강서구 방화동하고 공항동 일대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중에 옷차림이 비슷한 사람 거기다 마스크 쓴 사람 네. 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발견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월 11일 날 공구상에 설치된 그 CCTV를 찾았어요. 네. 그때 보니까 이 새끼가 마스크를 내리고 가는 게 나와. 그래서 이제 얼굴 포착했어요. 그래갖고 야 방화동 공항동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 요 근처에 연고지 있는 놈이야 이거. 아,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사건 현장하고 가까운 개별 가구 637세대를 주민등록을 다 까. 그러니까 총 5,853명을 형사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개별 면접. 네. 그리고 공구상에 설치된 CCTV에서 뽑은 사진하고 대조하는 거예요. 이제 일단 일막이 끝났어. 3개월 동안 쇠가 빠지게 수사했는데도 그 제자리잖아. 네. 이 경우는 뭐예요? 원점 재수사로 가는 거예요. 원점 재수사에서 제일 먼저 뭐로 가겠습니까? CCTV. 역시 CCTV입니다. 네, 그거밖에 없죠. 3월 6일 날 네. 16시 45분 20초경에 용의자가 송정 우체국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슈퍼에 있는 CCTV에 나왔어요. 그 슈퍼에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그 비슷한 사람이 3월 6일 날 네. 그러니까 사건 한참 전이죠. 14일 전, 2주 네. 전에 네. 16시 45분 20초경에 용의자가 송정 우체국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놈이 그 전부터 와서 그 근처를 배회한 게 분명해. 네. 사전 납사할 가능성이 네, 높아 네, 보여요. 네. 송정 우체국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슈퍼 CCTV에 딱 나왔는데 네. 거기서 특징은 얼굴은 중요하지 않아. 얼굴은 이제 확보했으니까 안짱거립니다. 약간 오리걸음 비슷해요. 예. 그게 하나 나와. 그래서 특징 하나. 걸음걸이 하나 나왔네. 거기에서 연계돼서 봤더니 25초 후에 공항 전화국 CCTV가 이제 연계해서 네. 공항 전화국 CCTV에
검정 바지 입고 지나가는 사람이 나오는데 발모가지만 나와.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전화국 CCTV에 아까 앞전에 슈퍼 CCTV에 안장이었죠, 안장. 네, 안장했잖아요. 요 놈이 움직임 방향이 나오잖아, 안장이. 네. 가서 보니까 2분 35초 뒤에 공항 전화국 CCTV에 왔던 길로 다시 돌아와. 그리고 16시 55분경에 슈퍼마켓 그 CCTV 아까 봤던데 네. 거기에서 용의자하고 같은 인물이 그 들어오는 게 보여. 우체국 방향으로 가서 전화국 방향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거기 그 우체국 전화국에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볼 일이 뭐가 있을까? 경찰이 생각을 해봐야지. 그렇죠. 그랬더니 전화국 앞에는 공중전화 부스가 있어. 또 은행 앞에 그 CD기가 설치가 돼 있어. 그래서 공중전화 발신 내역을 그 CCTV에 찍힌 시간대, 네. 그때 거기 가서 공중전화 발신 내역을 다 뽑아요. 그 시간대. 네. 근데 거기서는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많이 또 안 쓰니까 네. 공중전화를. 그럼 또 아니 CD기. 그런데 CD기는 또 하려면 영장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CD기를 또 압수수색 영장 신청해갖고 며칠 흐른 다음에 그 시간대에 CD기 이용한 놈을 찾았더니 3명 나와, 3명. 3명 중에 한 명이 딱 나왔는데 조선족이 나왔어. 김씨, 49살 먹은 김씨야. 그래서 찍혔네요. 그동안 찍힌 그거하고 또 공항에 출입국 입국시에 있던 거하고 대조했더니 그 사람 맞아. 아. 그러면 이건 그동안 그렇게 찾던 용의자예요. 이제 추적밖에 안 남았죠. 그렇죠. CCTV 동영상 이런 거 그 경찰청에다가 법보행 분석 당연히 맡기겠죠. 안장거리니까. 국과수 거기에 이제 신장계 측 그 감정 실시해요. 그래가지고 걸음걸이 신장 계산해 보니까 이건 얼굴 빼고라도 이름이 범인 맞아요. 이 사람 뭐 하던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이 사람은 중국 네. 연변에서 공수도협회 회장이에요. 아이고, 가라데. 네. 합쳐서 무술이 20단이라고. 와. 이해 가죠. 예. 순간적인 스피드로 늑골을 골절시키면서 늑골을 자르고 나가서 심장을 침입할 정도의 힘을 몰았을 수 있는 사람. 아마 여기서 그 공수도협회 회장이라는 소리 딱 듣자마자 형사들이 무릎을 딱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출국했나 여부를 또 확인해 봐야겠죠. 네, 출국조에 네. 체류 중이에요. 휴대폰이 있죠. 추적하죠. 당연히 범행 그 인근에서는 절대 휴대폰 안 쓰죠. 안 썼겠죠, 그야. 예. 그 지 휴대폰은 이제 있으니까 그 추적 들어갔더니 사용하는 장소가 안산 원곡동이에요. 거기에서 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실거주지는 안산이네. 그리고 이제 얘를 싹 까다 보니까 얘가 자동차 등록을 했네. 3월 21일 날 자동차 등록을 했어. 이거 갈수록 청부 같아. 돈 받아갖고 자동차 산 것 같아. 차량 추적해야죠. 예. 3월 20일 날 20시 41분경에 사건 당일 날이에요. 네. 시흥대로의 방범용 차량 그 인식기에 찍혔네. 그러면 그 차를 파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잖아. 찾아야죠. 이런 거 쫓고 네. 있으니까. 네. 그랬더니 이 차를 중개한 업자가 맞다 그 사진 보여줬어. 네. 이 차 사간 사람 누구냐. 맞다고 그랬더니 그랬겠지, 중개한 사람 이 사람 맞아. 이 사람 네. 사갔어요. 이 조선족 네. 이 사람 김씨가. 네. 그러니까 이 새끼 차 확실해 이거. 이거만 차만 찾으면 돼 차만. 그래서 기지국 위쪽으로 배회주 지역 그 주변에서 차량 찾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7월 16일 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차를 특정하고 16일 만에 15일 만에 이면도로에 세워져 있는 차량을 찾았어요. 하여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는. 네. 연결고리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네. 그 사이에 청부라면 연결고리는 없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조선족 그 사람하고 사망한 분 사이에 연결고리는 직접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찾는 방법은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요 김가 조선족의 통화 내역을 사기를 뽑는 거예요. 3월 20일 날 범행 이후 20시 13분경에 문자 메시지 간 게 있고요. 20시 16분경에 25초간 통화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범행 직후라고 만약에 얘가 청부살인을 했다면 범행 직후에 바로 문자 보내고 통화한 사람이 사주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 높죠. 그래서 네. 그걸 따져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수원에 거주하는 이 씨인데 이 새끼가 체류지로 올렸던 그 사무실 있잖아요. 네. 거기 주인이에요. 그 사람한테 범행 직후에 바로 문자도 보내고 25초 통화했단 말이에요.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 이 씨는 얘가 체류지로에는 주소지에 있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세계 무에타이 킥복싱 연맹 수원 지역 이사예요. 그러니까
그 김씨 이 조선족 김가 요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갖고 그 저 대한민국의 체류지로 등록하는 주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수원 사무실을 쓰는 데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은 요건 분명히 이 뭔가 연관이 뭐 있는 내용은 알겠죠 뭐.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봐요. 청부라면 반드시 돈이 오갈 거 아니에요. 금융계좌 싹 갔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또 우리나라 들어와서 4개나 갖고 있네요. 근데 그 4개 통장에 큰 돈이 오가는 적은 없어요. 큰 돈이 오간 게 없으니까 이거 4개 은행계좌 깐 다음에 아이씨 이거 개털이네 그랬다는데 그런데 2013년 10월 28일 날 300만 원 입금된 게 하나 유일하게 큰 돈이에요. 농협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역추적 들어가 있네 또. 네. 누가 그랬더니 그 입금자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한국 그 킥복싱 연맹 수원 이사님. 킥복싱 연맹 그 수원 지역이사 이 씨 그 이 씨의 딸이에요. 그러면 또 이 씨의 딸 계좌를 또 역추적 또 까야지 뭐. 또 까요. 그랬더니 딸 계좌에 입금돼 있는 1,000만 원짜리 수표가 2장이 있어요. 2,00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300만 원이 조선족한테 간 거예요. A한테 간 거네. 그 수표는 그러면 그 수표로 입금했으니까 2,000만 원. 네. 그 수표는 어디서 발행했는가를 또 따져야 돼. 개인 수표였어요? 법인 수표였어요? 그 종합건설. 에이씨 끝났네. 그러면 그 종합건설에서 수원에 있는 그 이 씨한테 2,000만 원을 준 거고 2,000만 원을 이 씨가 받을 때는 딸 계좌로 받았고 딸 계좌에서 조선족한테 300만 원을 입금해 준 거고 나름대로 이 새끼 해먹어도 많이 해먹었어. 그럼 일단 아주 유력하게 두 사람이 이렇게 이거는 연결됐다고. 네, 그리고 떴네요, 수면위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경찰이 이 정도 되면 네. 종합건설이 원청주. 원청 주고. 그 다음에 수원의 그 무에타 이사. 무에타 이사는 이거 브로커. 하청. 브로커가 실행자한테. 제하청. 이런 이렇게. 이제 구조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수집된 자료를 이제 전부 분석을 했어. 그랬더니 범행 당일에 그 용의자 김가가 이가한테 전화했어요. 이제 브로커 이씨라고 부를게요. 브로커 이한테 전화를 했고 이가는 그 당일날 21시 11분경에 땡땡건설 그 명의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 그러면 땡땡건설하고 김가하고 이가 연관성 이제 세 이 사람 찾으면 돼. 찾아야지. 그래서 이제 땡땡건설 종합 대표를 또 경찰이 이제 확인하죠. 그러니까 땡땡건설 그 대표이사 이 씨 54살 먹은 사람이야. 사망한 사람하고 연관관계를 봐야 되잖아. 돌아가신 A 씨. 돌아가신 분하고 그 건설 시행사하고 몇 건의 소송이 걸려 있어. 감정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죽일 이유가 충분히 되잖아요. 청부 요건이 되잖아요. 일단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수정 가능한 동기는 충분히 나왔네요. 예, 그러면 이 연결고리 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면 일단은 김가부터 따가지고 브로커하고 이제 역순으로 올라가죠. 역순으로 가야죠. 김가 체포했어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 압수수색 바로 하죠.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 사망하신 분 피해자 회사 직원 사진이 나와. 그래서 또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11건의 소송이 걸려있는데 그 사건 담당자가 그 저 주머니에서 나온 사진 그 홍 씨야. 그 사람이 그 사건 11건 민형사 소송 그 주로 하고 다닌 사람. 네. 그러니까 아마 최초에는 타겟팅을 이 사망하신 분 있잖아요. A씨의 직원. A씨 밑에서 민형사 사건만 담당하는 홍씨 그 직원을 죽이려고 그래. 처음에는 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뭐 괜히 시비 붙어서 했는데 이건 뭐 증거가 차고도 넘치잖아요. 네. 그럼 교사 받은 거는 진술을 한 거네요. 이제 자백을 한 거네요. 진술한 거예요. 땡땡 종합건설 대표 또 이가도 또 체포했어요. 건설사 사장은 나는 사주한 적 없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마 이제 뭐 다른 거래 관계로 수표 입금한 걸로 막 비틀어서 얘기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경찰이 건설사 사장 이가 체포할 때도 자동차 같은데 다 압수수색하죠. 다 뒤져야죠. 그랬더니 다이어리가 하나 나왔어. 차 안에서. 차 안에서 갖고 왔던 다이어리에 피해자 회사 직원 홍씨 있죠. 그 사람 주소 적은 원 타겟. 원 타겟. 주소 적은 거. 그 사람 차량 남바. 요 기재한 메모가 발견돼. 그거 왜 가지고 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 건설사 사장은. 왜 적어놨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확실히 범행 그 오리발 못 내미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세 사람 그 통화내 그 1년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사장 그 종합건설사 사장 이가하고 브로커 이가하고 이제 통화한 다음에 항상 패턴이 그래요.
그럼 브로커는 자, 또 내가 종합건설 사장 네. 이가야. 네. 거긴 브로커 이가야. 네. 그럼 우리 둘이 통화를 해. 네, 여기 통화가 끝나잖아. 네. 그러면 브로커 이가가 반드시 이 김가하고 또 통화가 여기 김가하고 통화해야지. 어. 그럼 이게 맨날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우리 이렇게 둘만 하면은 끝나야 되는데 네. 우리 둘이 통화가 끝나면 그 직후에는 반드시 브로커가 김가하고 통화를 해. 그 세 사람 공범이라는 게 명백히 밝혀지는 거죠. 그럼 재판에서는 어떻게 되셨어요? 1심 때 이거 가장 열받았대요. 이거 네. 그 수사관들이. 네. 건설사 사장 이가 같은 경우는 살인교사 증거 없다. 징역 7개월. 아이고. 근데 2심에서는 원심 뒤집어집니다. 건설사 사장 이가 네. 사장 무기징역. 그렇지, 나와야지 이게 네. 주범인데. 그러면 이제 조선족하고 브로커 이가는 이제 나중에 손발 들고 다 협조했잖아요. 네, 다 불고. 네, 다 불고. 징역 20년. 좀 깎아주신 거네. 이거는 다 네. 불었으니까. 예, 좀 깎아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사 사장 원청부자지니까. 네. 원청부자 이놈은 그 이가는 무기징역 받아서 복역 중이고요. 브로커하고 실행행위자는 징역 20년 받고. 이게 좀 복잡하고 사건이 원래 청부살인은 건너 브로커 막 이렇게 있고 그러면 기지국 뭐 저 CCTV 분석 뭐 이런 거를 정말 그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도 난해해요. 아유 그래도 수사관님들 노고가 다 묻어나는 얘기가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예.